출발 증시와에 대해 처리합니다. 전일 중국의 PMI가 좋지 않았는데요. 유럽 쪽 지표도 역시 제조업 관련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리의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금 커지고 있는 시점. 때마침 실적도 지금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는데요. 관심을 갖고 아마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애플의 실적도 역시 공개된 간밤이었습니다. 실적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약간 안 좋은 얘기가 있긴 했었는데요. 우리 SK하이닉스도 개장 전인데 1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한 1,115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이번에는 그 2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네요. 먼저 애플 관련된 실적, 또 뉴욕과 유럽 증시 마감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4월째 랠리를 보였습니다. 실적과 지표 모두 괜찮았기 때문인데요.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했죠. 뉴폰과 넷플릭스, 트래블리스 같은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지만 무엇보다 애플이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순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아이폰 판매량도 1,000만 대 정도 감소했다고 하지만 중국에서의 선전이 1분기 실적을 괜찮게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분기에 대한 부진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 우려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3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5% 증가세로 돌아서 주택 경기 청신호를 보여줬고요. 유럽은 부양 기대감이 올랐는데 유럽은 사실상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영국이 2%, 프랑스가 2%, 프랑스는 3.5% 급등했군요. 이런 가운데 ECB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당초 6월 정도 생각했는데 지표 부진으로 5월 정도 한 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고요. 역시 중국에 이어 EU 쪽 제조업 경기가 동반 위축세였는데 유로적 본카 PMI가 15개월째 위축 국면이었고 독일의 PMI 역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후퇴했습니다. 네, IT 관련주의 실적에 따른 움직임 궁금하실 건데요. 먼저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AP통신이 해킹을 당해서 백악관에 폭발이 있었다라는 해프닝도 있었던 간밤이지만 애플의 실적이 괜찮고 전반적으로 유럽적 지표는 부진했어도 유럽에서는 또 반사적인 어떤 그런 분석으로 경기 부양이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에 어쨌거나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분위기가 꽤 괜찮았었습니다. 우리 증시 시작을 약 한 5분여 정도도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은 특별히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부터 만나볼까요?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아까 이명식 전문가님하고 잠깐 SK하이닉스 얘기 나누는 걸 제가 들었는데 SK하이닉스 동시효과 상황도 궁금하고 또 전반적인 IT 우리 코스피는 어느 정도 시가가 예상되나요? 네, 현재 뭐 한 10포인트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1930선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현재 동시효과 약보합권을 출발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다만 현대차, 포스코 일부 낙폭과대 경기민감주의 경우 금일은 반등권에서 출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일도 뭐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우선 뭐 삼성생명의 경우 자사주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한 2.9% 강세 출발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LG화학, 신한지주 역시 뭐 한 1포인트 오름세 상승 출발할 것 같고요. 역시 SK하이닉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장 출발부터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NHN 또한 최근에 뭐 실적 호전 기대감으로 인해서 현재 뭐 2% 이상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 그러한 양호한 출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부터 중하위 종목군까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려감이 깊었던 건설주의 경우 뭐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고려아연 등도 상당히 견조한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반등 모멘텀이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코스피는 한 1930선 정도 소폭의 상승 출발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어떻고 또 셀트리온의 동시효과 분위기는 어떤지요? 네, 뭐 코스닥 시장 역시 뭐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0.67% 정도 상승, 갭상승 출발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558포인트, 오늘 다시 한번 560포인트에 대한 돌파나 안착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단 기간 조정의 끝자락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잘만 560포인트대에 안착이 잘 이루어진다면은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이틀 동안 좀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른 점은 있어요. 어저께 그저께 모두 1%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560포인트에서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뭐 급 하락보다는 될 수 있으면은 뭐 기간 조정이나 혹은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뭐 외국인들 수급 역시 어저께도 한 8거래일 만이죠. 물론 그저께 매수 전환해서 마감했지만은 그 매수량이 상당히 미미했던 상황에서 어저께 200억 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마감했었다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역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강세로 마감하고 있다는 부분들,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4일 수요일 우리장 시작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1% 이상씩은 다 3대 지수 올랐고, 유럽은 더 크게 급등을 해서 끝이 났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모두 적게는 2%대, 많게는 3% 이상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럽 쪽 지표는 제조업 관련해서 계속 안 좋았습니다만 일단 부양의 기대감이 나왔고요. 미국은 애플 등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물론 주택 관련 지표도 좋았는데요. 애플의 실적이 선전했고, 개장 전 공개된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지금 좋게 받아든 시점인데, 오늘 이 밖에 LG전자, LG이노텍 등의 실적도 연달아 나올 것 같습니다. IT주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동시효과 분위기도 괜찮았거든요. 시초가 실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코스피 쪽부터 챙겨드립니다. 이명수 전문가님. 네, 현재 뭐 코스피 지수 10포인트 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한번 1930선 일단 뭐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행스럽게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금일 발표된 뭐 애플 실적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150만 원을 회복할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동시효과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대차, 그 다음에 포스코가 일단은 뭐 단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는데 역시 삼성생명 약 3% 가까이 상승하면서 10만 5천 원대를 회복하면서 일단은 뭐 상승 추세의 안정적인 흐름이 안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SK 하이닉스, 장 초반부터 뭐 한 2.6% 갭 상승하면서 3만 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적주인 역시 뭐 NHN의 경우에도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견고하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뭐 금융 섹터의 경우에도 일단 뭐 반등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모처럼 만에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하고 있고, 역시 그 조선 섹터 최근에 뭐 삼성중공업이 강한 그런 그 상승 흐름이 지금 한 5일째 이상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고 있고요. 현대건설 또한 현재 뭐 낙폭은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뭐 상당히 양호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금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 흐름 종목을 살펴보면은 역시 그 IT 섹터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장비 업체인 뭐 참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자화전자 등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이쪽 내수 관련주에서는 뭐 비상교육이라든가 종군당 등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업황이 구조적으로 턴하고 있는 한솔재지, 최근에 뭐 지주회사 전환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면에서는 뭐 업종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자사주 취득 소식에 삼성생명이, 그리고 깜짝 실적의 SK하이닉스가 초반부터 강하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자, 코스닥, 와, 560선 바로 코앞이네요. 네, 560선 바로 코앞에 559포인트에서 지금 시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560선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 체크해줬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오늘 560선 안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모양새만 나온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다는 부분들 열어두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코스닥 시장이 한 이틀 정도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까지 포함하면 3일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최근에 보신다면 올해 트렌드가 해외 증시가 강했을 때 약하고, 약했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강했을 때 우리나라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또 유럽 증시가 강하게 올라온 거는 경기는 안 좋지만은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근데 또 그건 반대로 우리나라한테도 상대적으로 환율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시가 쪽에 상위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5%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뭐 셀트리온 제한 같은 경우 거의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9%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오늘 5% 상승을 보이면서 38,800원, 31,000원대에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부분들 여전히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직은 셀트리온은 약간 지금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 모든 이슈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 CJ 홈쇼핑하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 GS 홈쇼핑하고 서울반도체는 1.5%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GS 홈쇼핑은 다시금 23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모습들 열어놓고, 만약에 23만원 돌파한다라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뭐 SFA라든지 뭐 다음 포스코 ICT 모두 일단은 뭐 시작 자체는 그렇게 썩 나쁘진 않다는 부분들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수급적으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지금 16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뭐 아침에 불과한 거고, 오늘도 만약에 100억이나 200억 이상 매수가 들어온다면은 최근에 외국인 7거래일 매도가 7, 8거래일 정도 매도가 나온 이후에 매수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상황까지 짚어드렸고요. 현재 코스피는 1930선 부근, 코스닥은 560선 부근인데 코스닥이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어제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어떤가 개장상을 잠깐 보니까요. 일본 니케이는 어제 약간 약보합 정도 끝이 났었고, 중국은 지표 부진에 어제 많이 망가졌었는데 일본이 곧바로 또 기력을 회복을 합니다. 1.2% 역시 갭상승 출발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환시장의 출발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오늘은 KB 외환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 통해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에 이어서 유럽 쪽 제조업 지표도 많이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또 반면에 금리 인하 부양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원달러 어떻게 개장하고 있나요?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30전이 하락한 111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개장가를 고점으로 1118원 60전까지 하락했습니다만 다시 반등하면서 이 시간 현재는 1119원 1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국제금융시장의 경우 글로벌 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위험 선호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경제지표 부진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또 기업 실적의 호조가 위험 회피를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발표된 중국의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또 지난밤 유럽과 미국장에서 각각 발표된 독일과 미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유로존 재정 위기의 여파가 독일과 같은 중심 국가까지 영향이 미쳤다는 점에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격은 곧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고요.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이 호조로 상승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될 당시에는 외환시장에서 엔화의 반등과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증시의 반등과 함께 다시 엔화의 약세 그리고 위험 통화들의 반등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서울 외환시장의 장중 흐름에서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아시아장에서 중국의 HSBC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을 당시에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강세와 중국 경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호주 달러의 약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엔화의 강세는 곧 원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반면에 호주 달러의 약세는 원화에게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원은 상승 압력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원은 1120원을 전후한 변동성 장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달러원의 장중 반등에 대해서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했습니다만 엔화의 반등과 함께 엔원 환율이 시장 자율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히 최근에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자제를 압박하겠다고 언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무리하게 개입을 단행하겠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해외 위험 통화들의 약세와 함께 원화 역시 동반 약세 압력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기 전까지 시장은 횡보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오늘 달러원은 1120원을 전후한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 외환선물에 계시는 정경팔 팀장님 통해서 환율 얘기 들을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볼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21의 이두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외로 애플의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평가고 우리 SK하이닉스도 오늘 실적이 좋아서 장 초반부터 급등인데 코스피도 어느덧 1930입니다. 이제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작전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바닥 다지기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연차트 5년선인 1890포인트 부근에서 1차적으로 저점을 지지했고 현재 241선 부근인 1930포인트에서 저항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어제는 중국발 경제지표 부진에 우리 증시도 소폭 하락했죠. 오늘은 유럽과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현재 코스피 구간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았는데 어떤 것이었죠? 첫 번째로 1차 지지라인 1890포인트를 해준다라는 점, 그리고 삼성전자의 121선 지지,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어진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였는데 일단 어제는 어제 외국인들이 1,3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월요일에 대량으로 선물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오늘 더 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사실 이 세 가지 조건 이외에도 국내적인 엔저 현상이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유럽이나 미국 경기의 부진 이런 현상들이 1차적으로 해결이 돼야 우리 증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길 텐데 냉정하게 보면 아직까지는 크게 오를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죠. 그나마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IT 업종들이 좀 더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아직 강한 것 같고 현대차와 기아차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죠. 시장 눈높이가 이미 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워낙 지금 투심이 얼어붙어서 있고 수급 자체가 따라주지 못하면서 개별 종목들로만 자금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GS건설이나 만도, 현대위아 이런 대형주들도 하한간에 급락하면서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의 변화가 와야 새로운 상승 모멘텀을 갖고 지수도 함께 상승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말씀드렸듯이 바닥 다지기 구간이지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고요. 일본이 정말 확실하게 경기 부양책으로 엔저와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경 예산안 편성은 너무 좀 단기적인 이슈밖에 되지 못했고 발표 날에도 외국인들의 매도로 외면을 했기 때문에 추경보다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환율과 금리나 카드를 좀 빨리 내놔야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말이 길어졌고요. 어쨌든 뭐 지수로 보면 전저점이죠. 1890포인트 부근은 바닥 다지기 구간에서 절대로 이탈을 하면 안 되겠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지수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21선과 121선, 1940포인트에서 60포인트의 강한 저항 구간을 과연 어떤 모멘텀으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냐, 그리고 그동안 매도를 일관했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돌파를 하냐,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셀트리온의 영향이 좀 상당하죠. 뭐 우스갯소리지만 전국 단타꾼들이 다 달라붙어서 매매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보다 뭐 거래대금이 증가를 하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 거래대금도 상당히 증가한 모습인데, 일단 지수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죠. 셀트리온 영향이 지수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업종 위주로만 거의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IT 부품주들 중에서는 뭐 플렉시블 OLED, 제약 바이오 쪽인데, 일단 선침의 성격으로 들어갔던 플렉서블 관련주들 드디어 어제 크게 좀 수익이 터졌죠. 말씀드렸던 갤럭시 노트 3의 플렉서블 OLED 탑재 소식이 뉴스로 좀 전해지면서 상보는 또 신고가가 나왔고요. 테라세미콘, 아이컴포넌트, GMS, 시노펙스, 하이셀 관련주들 전부 급등이 나와버렸죠. 대부분 종목들 거의 10% 이상씩 다 수익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플렉서블 OLED 관련주들은 갤럭시 노트 3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이 나올 건데, 여기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종목은 정말 플렉서블 OLED 관련해서 얼마나만큼의 매출을 적용시킬 수가 있는지, 이제는 이게 관건이다. 그래서 이 업종들은 종목별 차별화해서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매수 대기자분들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 업종들도 셀트리온 때문에 잠시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제자리 찾아오고 있죠. 종근당도 또 신고가 흐름, 한미약품, 녹십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바이오주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주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단기 매매에 초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분명히 제자리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바이오 제약주들 중에서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신약이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중기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됐든 코스피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단기 매매에 초점을 맞춰서 실적이 있으면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너무 큰 기대를 좀 갖지 마시고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생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두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930을 갈 듯, 코스닥도 560을 갈 듯, 하지만 아직 밟지는 않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분위기는 좋습니다. 코스피 거래소 쪽에 속한 특징주, 특징 업종부터 대응책까지 챙겨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사주 취득 얘기가 나와서 급등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동부화재도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통해 대응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 먼저 출발해보죠.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어느덧 시가총액이 5위권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금일 자사주 매입 규모의 경우에는 발행 총 주식 한 1.5% 규모인 300만 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7월 23일부터 3개월에 걸쳐서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주가치 재고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부 기관들의 물량 부담, 이것을 자사주 취득으로 소화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 가치주 차원에서 투자할 그런 대안 업종 섹터 종목들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은 기관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제공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동부화재의 경우에는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강한 반등이 나타났죠. 이러한 배경 요인은 그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 외환은행은 상장 폐지가 되고 코스피 200 지수에서 제외가 되죠. 네. 그 대신에 동부화재가 코스피 200 종목으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기관들은 인덱스 펀드를 추종하는 기관들의 경우에는 트래킹 오차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화재에 대한 그러한 그 수급 차원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전반적으로 화재 업종의 경우에도 뭐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T 섹터에서는 역시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뭐 3만 원대 단기적인 그런 뭐 가격 부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금일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면은 매출액은 뭐 2조 7,810억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17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작년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고요. 작년 이맘때에는 2,600억 적자를 발생을 했으니까요. 상당히 1년 전에 비해 업황 펀더멘탈이 기초 체력이 강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 수익성 개선 배경 요인에는 뭐 미세 공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일단은 뭐 D램 쪽에 있어서 수익성은 삼성전자와 함께 시장을 주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버용 D램에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IBM이라든가 일부 그 글로벌 업체들의 경우는 클라우딩 시스템 이쪽에 대한 그 성장성을 두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낸드 플래시 또한 모바일 쪽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 견인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삼성에 대한 그러한 그 모바일 D램 이러한 그 납품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단 뭐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업황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동안의 그 엔저 효과로 인해서 삼성 휴대폰 부분에 그러한 그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전기, 삼성 SDI가 거의 뭐 시장에서 왕따 되다시피 했는데,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뭐 금일 약 3.8% 강한 기술적 반등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의존도가 뭐 55% 정도 달할 정도로 이쪽 부분에 대한 그러한 그 갤럭시 S4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이제 뒤늦게 막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0만 원대 재안착이 될지 일단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한 말씀, 사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그냥 한 말씀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그 SK 하이닉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최근 뭐 한 1, 2년 동안 그 반도체 D램이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업황이 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고요. 다만 2분기는 IT 섹터가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간 조정 내지 가격 조정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기관 매수세가 상당하게 강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 3분기, 4분기 금일 뭐 애플 실적에서도 보았다시피 애플이 중국에서는 뭐 20% 정도 성장을 했지만은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뭐 적어도 뭐 20%에서 29%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형 그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 모바일용 쪽에 대한 그런 D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SK 하이닉스 쪽에 모바일 D램 하반기 공급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SK 하이닉스의 경우 한 2, 3년 전서부터 모바일 쪽으로 그 사업을 구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금년도부터 주가에 본격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IT 섹터의 경우는 다른 경기 민감주 다른 섹터에 비해 특히 그 애플의 그 신제품이 하반기 출시로 늦춰지고 있는 만큼 국내 그 모바일 이쪽 IT 섹터의 경우는 금년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져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이 4월 24일이잖아요. 재보선 선거. 오늘 혹시 투표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요. 지금 7시 현재 투표율이 한 1.2%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테마주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별히 안철수 테마주 궁금한 날입니다. 애플 부품주도 흐름 한번 보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창투사주 가운데는 상한가 종목이 많다고요? 네, 지금
보신다라면은 일단 뭐 안철수 관련된 종목군들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뭐 강보합권 정도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안내비 2% 정도 상승해 네. 보이고 있고 뭐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 1%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지금 가장 높죠. 여전히 뭐 여론조사든지 이렇게 높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 관련해서도 뭐 좀 많이 추격을 하고 있지만 일단 뭐 큰 변함이 없는 한 안철수 씨가 당선이 된다라면은 이슈는 오늘로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 이슈가 나올 수 없다는 부분들. 왜냐면은 떨어지게 되면 좀 이들 종목군들 타격이 좀 클 것이고. 당선이 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일단 무소속으로 1인 국회의원 권리를 가지고 얼마나, 개혁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네.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철수 관련된 이슈는 이걸로 끝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네. 당선을 빌미 삼아서 좀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 열어놓고서는 관련 테마주들은 조금 오늘 내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미국에 방문을 했을 때 다음 주 이제 방미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관련된 담당자들이 같이 동행한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제 국민연금이 벤처 캐피탈 2천억을 할당을 하겠다 해가지고 요게 이제 한 빠르면 7, 8월 정도에 투입이 되는데, 특히 이제 국민연금 벤처 캐피탈 2천억이 좀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 MB 정권, 이명박 정권에서는 국민연금이 벤처기업을 관련해서 투자를 하는 금액이 상당히 줄었었거든요. 뭐 네. 작년 같은 경우 200억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이것이 2천억으로 넘게 이번에 할당이 돼서 배정을 받는다라면은 이와 관련해서 뭐 창투사라든지 여기에 호재가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급등세를 띄고 있는데, 뭐 에이티너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대성창투 모두 거의 10%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기타 뭐 우리기술 투자자라든지 재미니 투자 같은 경우도 한 6에서 8%대 뭐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최근에 조금 이들 종목군 창투사들이 조금 이슈가 조금 목마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김종인 씨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 물 건너갔었고, 또 창조경제라 얘기가 나오면서 뭐 창투사 관련해서도 뭐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최근에는 뭐 창조경제 얘기가 나오더라도 창투사 쪽으로 좀 수급이라든지 매기가 쏠리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오래간만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들 종목군들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추세를 전환시키기에는 조금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네.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어저께 이제 방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급등세를 좀 띄었었습니다. 네. 북한이 또다시 4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해가지고 어저께 뭐 스페코라든지 빅텍 관련된 종목군들이 급등세를 띄었었는데, 네. 오늘은 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북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매기가 좀 끊겼다는 부분들,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매매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는 부분들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만약 스페코가 만약에 4,000원을 무너진다라면은 일단 테마가 완전히 끝난다. 스페코가 대장주 역할을 좀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이제 종목군들 본다면, 아이폰이 어쨌든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서도 영업이익 자체가 10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는 부분들, 또 네. 여전히 뭐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저께도 애플 주가를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보인 게 애플 주가인데요. 어저께도 1.8%밖에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미국 증시 나스닥이 엄청나게 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오른 거는 미미했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애플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오히려 이제 애플이 차세대 산업을 어느 쪽 옮겨갈 것이냐에 관심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지금 당장 나올 건 아니기 때문에 애플 관련해서 뭐 엄청나게 뭐 매출을 증대가 기대가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이 오르기에는 조금 제한이 있고요. 오히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들 관련한
부품업체들, 물론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애플하고도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열어놓고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애플의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는 요즘에 좀 예전보다는 많이 잦아들었다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치는 종목들이 있어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봤으면 좋겠는데 M&A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넥스지하고요 관련한 누리텔레콤 둘 다 뭐 동반 상한가인 것 같고 오늘 또 코데스 컴바인도 뭐 상표권을 어디 팔았다? 네. 예, 상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 특징주가 몇 개 있긴 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종목군들이 좀 상승세를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넥스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오늘 상한가를 보이고 있는데 넥스지가 누리텔레콤의 이제 그 자회사죠. 자회사인데 그 200만 주인가 한 270만 주인가를 매각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네. 넥스지가 무차익 기업으로서 상당히 건실한 회사인데 이 회사를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가 네. 되고 있다는 부분들. 오늘 같은 경우 우리 금융투자로 선정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관련된 좀 넥스지하고 누리텔레콤 같은 경우가 상한가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뭐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STS 그룹 자체가 상당히 재무구조 개선에 기대감 작용하고 산업은행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면서 급등세 좀 보이고 있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어서 아침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아침에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8%대 뭐 지금 한 10%대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셀트리온 제약 역시 지금 강세를 좀 띄면서 11% 어저께 거의 상한가로 마감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11% 거의 상한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셀트리온 관련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저께 셀트리온 제약을 종속회사로 편입한다 얘기가 제가 보기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금 어저께죠. 어저께 적립매매 관련된 종목군들 5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RNL 바이오라든지 뭐 자유투어, 네오퍼플 이런 종목군이 선정이 됐었는데 RNL 바이오가 어떤 뉴스가 나왔어요. 대표가 RNL 바이오 종목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 50%를 공개 매각을 매입을 하겠다. 네. 주당 5,000원에. 근데 이 조건이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주식을 편입한 사람들 기준인 거고 네네.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의미가 없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작년에 이 RNL 바이오 종가가 그러니까 12월 30일 때 주가가 3,500원대거든요. 근데 그때 뭐 다 5,000원에 하는 게 아니라 50%만 5,000원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두 주를 갖고 있어야지 한 주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때 3,500원대이기 때문에 두 주를 합치면 7,000원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한 7,000원 주식을 5,000원에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 그래도 뭐 다 날아가는 것보다 네, 낫겠죠. 그쵸. 그 정도는 하는데 이걸 바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5년 뒤에 또 5년 뒤에 5년 동안 분할 1년에 한 번씩 분할 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10년이 걸린다는 부분들. 그래서 10년 동안 이자율을 계산한다면 이자만 은행에 넣어놔도 뭐 물론 요즘에 3% 2%에 떨어졌지만 어쨌든 뭐 3%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10년이면 3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이게 왜 호재로 작용하냐면은 그만큼 대표가 다음에 다시 회사를 정상화시킬 자신이 있고 또 나중에 이게 그렇다는 얘기는 재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약간 매수가 들어와서 뭐 오늘 뭐 100%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적립매매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좀 이례적인 모습을 좀 띄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엔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다시 재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게 상장 폐지가 되면은 뭐 제3시장에서 매매는 가능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투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권은 잘 주의를 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오늘장 조언까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일 거래소 관련된 수급 특징주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전일 외국인들이 조금 그 전일에 덜 파는 듯 했는데 전일의 매도가 다시금 1,000억대 이상 시작이 좀 된 느낌 있습니다만 그래도 산 종목 뽑아보니까 LG전자 역시 신고가 낸 9만 원 보여준 LG전자 첫 번째로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다음에 대림산업, 포스코, NC소프트 그리고 제주에서 LG도 있었고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기아차도 외국인들이 소폭 같이 샀군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 역시 기관의 순매수, 어제 이제 기관도 조금 방어하는 그런 느낌이 소폭이지만 있었는데요. 코덱스 200, 최근에 뭐 레버리지 코덱스 200 쪽 사고 있어요. 이마트, 그리고 NHN, 삼성전자, 한국전력 놓지 않네요. 효성, 그리고 삼성중공업. 효성과 삼성중공업은 정말 이들이 끌어올린다는 느낌입니다. 자, 이어서 곧바로 우리 코스닥 수급 특징지도 뭐 보고요. 두 분께 조언 구해보겠습니다. 전일까지 코스닥에도 역시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죠. 코스닥 수급 특징지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코스닥 종목은 SM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괜찮은 증권사 호평까지 받은 네페스, 세 번째가 옵트론텍, 그리고 서울반도체, 오텍, 바텍, 그리고 바이로메드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같이 좀 매수를 해줬었죠. 근데 어제는 한 280억 정도, 그 전일만큼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같이 쌍끌이였습니다. 셀트리온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네요. 두 번째가 파트론, 세 번째가 SFA, GS 홈쇼핑과 신고가는 파라다이스, KG 이니시스, 골프존 순서였습니다. 자, 거래소 수급 특징주 분석과 오늘장 조언 구해봅니다.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 네, 그 외국인 매수세의 경우 뭐 최근 들어서 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1,100원대로 웃도는 환율이 유지됐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NC소프트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된 NC소프트의 경우 최근에 기관들이 먼저 선취매를 했죠. 일단 뭐 중국 시장 게임 호조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단은 뭐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고, 뭐 목표가 19만 원, 20만 원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 매수 특징 종목의 경우에는 역시 코덱스 200은 뭐 지수 반등을 예상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마트의 경우 작년부터 이맘때에서부터 그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매출액이 감소했죠. 의무 휴업, 그 다음에 뭐 최근 들어서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전을 맺지 못했는데, 현재 그 기관 쪽에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대폭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의미 있는 바닥권과 함께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효성의 경우에도 역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뭐 1분기 기대치보다 뭐 50% 이상 좋은 그러한 그 영업이익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섬유 부분과 산업재 부분 이쪽에서 호조세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외인데요. 일단은 뭐 1분기 예상치보다 전망치보다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만 원대를 회복하는 상승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징적 종목은 최근 들어서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업황이라든가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개인분들이 사실 굉장히 원했던 그런 전략인데 약간 그런 이제 전일 수급 특징주의 모습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명식 전문가님, 저희가 1930선 정도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장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 기간의 매매 패턴이 이렇게 이제 업황이 살아나는 그런 종목군들로 선별적으로 해서 매수하는 종목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이제 중점을 둬야겠고요. 중요한 것은 뭐 애플 실적의 뒤를 이어 LG전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는 IT 섹터가 일단은 상당히 그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2분기 비수기에 접어들 만큼 가격 조정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향후 뭐 한 2, 3일 동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 특히 뭐 휴대폰 케이스주가 전일 상승했고요. 최근에 뭐 아몰레드 장비 업체에 대한 발주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감가상각이 완료됐기 때문에 발주 소식과 함께 전일 뭐 주성이라든가 일부 LG 관련 장비 업체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장비 업체에 대한 꾸준한 그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성큼성큼 올라와서 오늘 560선까지 바라보고 있는 코스닥 수급 특징지도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좀 배울 만한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에서 수급 특징지를 확인한 듯한 느낌이에요. 네, 일단 코스닥 차트를 조금 보신다면 지금 560포인트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고, 여기가 돌파가 되면은 신고가가 연출이 기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매수한 종목군들 이런 거 비슷하다. 제 SN 같은 경우 보신다면은 지금 5만 원 돌파, 4만 9천 원에서 5만 원 돌파 여부, 또
또 네페스 같은 경우도 18,000원 돌파 여부, 네. 터월 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31,000원 정도 돌파 여부, 그리고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38,000원 정도 돌파 여부, 39,000원 정도 돌파 여부.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코스닥 차트랑 비슷하게 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들 종목군의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종목을 비슷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즉 시장을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있다는 부분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 반대 매매, 그러니까 공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반대 매매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체크해야 된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기타 뭐 파트론이라든지 SFA, 뭐 지소홈쇼핑,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원래 좋았던 회사들이고 또 더 좋아질 거를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나서는 실적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은 추가적인 상승을 열어놓고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실적을 앞두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조언을 이제 알차게 또 들었으니까 코스피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일단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예. 시장을 트렌드를 지금 차트를 조금 보신다면은 일단은 아직은 하락 트렌드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락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차트를 그린다라면. 네. 근데 반대로 최근에 4월 달부터 차트를 그려본다라면은 제가 하락 세기형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거 어저께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금 더 확인은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21선에 대한 돌파가 좀 확인이 필요하지만은 일단 하락 세기형이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하락 상승도 가능하다는 부분들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조금 더디고 있는 부분들이 뭐 북한 리스크라든지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금리 인하에 기대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좀 엇박자를 띄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거 해소를 좀 앞둬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잘 마무리가 되고 있고, 만약에 1930포인트 이상에서 오늘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는 거 열어놓으셨으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560포인트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 대응하시면서, 일단 지금부터 코스닥은 일시적으로 좀 눌림이 나온다라면은 한번 저가 매수도 혹은 뭐 고점대 돌파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아까 기관들 매수했던 네네. 패턴을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긍정적인 표 주셨는데, 특별히 코스닥은 여기서 약간 조정 받으면 이제 매수할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 유창희 대표님의 분석 들으셨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제소된 스탠다드 푸어스가 금융위기 방조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군요. S&P가 그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연계된 그 부채 담보부채 증권이라고 CDO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발행하는 과정 속에서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을 굉장히 높여줬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서브프라임이란 자체가 사실은 그 저신용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신용 등급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천억 달러를 손해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서 제소를 했는데요. 이제 결국에 와서 이제 S&P하고 관계에 있어서 사실 큰 근거 자료를 서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거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우세입니다. 그래서 S&P하고 정부가 이제 합의를 시도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S&P가 사실 그 금융 위기를 일으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신용 등급을 중요한 시간에 다 강등 쳐가지고 그 위기가 더 컸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신용등급을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재무부라든가 법무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제도 걸므로 인해서 3대 신용평가기관이 함부로 신용등급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 그 얘기는 향후 글로벌장이 어떤 악재로서의 작용을 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한 예가 있었죠. 독일의 신용등급을 이건 존스라는 데서 강등을 했지 다른 데서는 꿈쩍도 안 했다는 거죠. 그만큼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시퀘스터 우려가 좀 최근에 잦아든 듯 하지만 여전히 그 잠재된 파괴력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핌코 CEO가 지적을 했다는데 이 시퀘스터 발동으로 항공 대란도 촉발됐었다고. 네, 얼마 전에 항공 대란 있었거든요. 47,000명 정도가 그 2주에 하루 정도씩을 무급 휴가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 해고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래 인해서 이제 연착한다든가 또 출발하는 데 있어서도 계속 그 지연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시퀘스터가 문제가 되면 미국 GDP 성장이 0.5% 정도로 까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이 시장에 알려져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그 비행기가 좀 늦게 도착하고 늦게 출발하게 되면은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여행을 좀 줄이거나 취소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여행하면서 호텔이나 렌탈 업체의 어떤 예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도 또 피해가 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또 기업들도 수입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기업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향후 성장이라든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핌코 CEO는 지금 이게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를 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시퀘스터는 오류입니다, 오류. 왜 그러냐면 통화 정책으로서 그 고용 상태를 보면요.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정 감축으로 인해서 올해 정규직이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이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재정 정책을 늘려줘야 되는데 오히려 줄이고 있다는 이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그린스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걸그러머지고 있죠. 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연준에서 이때까지 통화정책 했던 부분을 그 효과를 보려면 이 시퀘스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유럽으로 얘기를 좀 옮겨가 보죠. 간밤에 보니까 복합 PMI 지표도 안 좋았는데 때문에 안 그래도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는데 금리 인하가 한 달 더 당겨진 다음 달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 EU 집행위원이 유로존 긴축 재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분위기가 조금 부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2008년 이후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 전 세계는 둘로 나눠졌죠. 양적 완화 집단, 그다음 긴축 집단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유로존이 긴축을 했죠.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보니까 경제는 침체가 지금 되고 있죠.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15개월째 침체 중이거든요. 이 침체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 뭐냐면 재정 건전성 속에서 부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문제가를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오히려 부채는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긴축에서 부채를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가져가는 게 효율적인 게 아니라 부채가 늘면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EU 집행위원회 바오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긴축의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시사하는 내용이 나왔죠. 지난번에도 그 EU 그 집행이사 중에 한 명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거든요, 며칠 전에요. 이런 거로 보면 이번에 그 다가오는 통화 정책회의에서는 금리 인하나 추가적인 양적 완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 그 지난번에 유로존에서 3,500조 정도로 시장에 풀어줬거든요. 1차, 2차 LTR로 그다음에
또 OMT를 통해서 풀어준 돈이 3,500조 정도 됩니다. 이 돈이 지금 고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 하나 하는 방법, 아니면 예금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고 가서 돈을 놓지 않고 밖으로 끌어내게끔 하는 유동, 그런 상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장 조언 구합니다. 돌아올 듯 하지만 화끈하게 컴백하지 않는 외국인을 보고 있는데 의외로 그래도 실적들이 괜찮으면서 1930 부근까지는 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다시 한번 신고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지금 그 시장의 중요한 것은 이제 외국인의 움직임이거든요. 네. 외국인이 현물을 사야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 안 사고 있는데, 선물을 안 사면 선물은 사야 됩니다. 현물은 안 사더라도 선물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이 환매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기술적으로는 뭐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1956 정도까지 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막판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눌린 거 왜 그럴까 보면 갭 상승을 지금 메웠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오후장 상당히 강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종목들 흐름을 보면 크게 하락하는 종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후장을 대비한 상승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선물 매수, 그다음에 지수가 1950대를 한번 보는지, 이게 주요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935선 넘어서고 그다음 50선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환매수 여부 체크 대상이다. 김동섭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에도 1부 마치고요.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